안 해요. 회피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인형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꾸를 잘해주는 거를 그런 거를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돼도 인지 능력 자체가 낮아요. 걔네들은 진짜 낮은 아이들은 2.8세부터 뭐 5세, 6세 최고 많은 보통 아이들이 4세에서 6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런데 뽀로로 인형을 걔네들은 좋아해요. 네, 성장해서 걔네는 초등생이지만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뽀로로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탁하고 이럴 때는 걔를 통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말에는 대꾸도 안 했던 애가 뽀로로 인형을 해갖고 안녕 나는 뽀로로야. 오늘 너무 반가워. 근데 나는 저게 지금 필요한데 우리 친구 나한테 갖다 줄 수 있을까?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막 가갖고 갖다 저를 주는 게 아니고 뽀로로를 갖다 주더라고요. 예,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일반 그 정상적인 비장애 아동보다 훨씬 더 순박하고 순진하고 영혼이 맑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7세까지는 되게 어리다고 느껴졌던 아이들이 막상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러니까 지적 성숙도 되면서 이제는 동심, 무랄론적 사고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바라진 꼬맹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빠 카드로 엄마가 인터넷에 시키면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는 거,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왜 엄마가 자기가 뭐 갖고 싶은지 물어봐갖고 산타 할아버지를 부르짖긴 하지만 택배 아저씨하고 맞닥뜨렸을 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써먹어봤는데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산타클로스는 너희들이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지만 선생님이 너희한테 비밀 한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건데 어떻게 비밀 지켜줄 수 있겠어? 그러면은 아이들이 무슨 비밀일까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산타클로 할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잠깐이다 너네 금방 동트지? 그 몇 시간 동안 전 세계에 돌아다닌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굴뚝이 없어.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창으로 침입을 하면 뭐가 돼? 도둑이 돼. 새콤이 울린다. 그러면은 선물을 나눠주기 전에 벌써 경찰서에 가 있어. 안 되겠지.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잖아.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하고 너희 엄마 아빠 사이에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갖고 체크를 해. 뭘 받고 싶은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나?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돈을 내가 붙여줄 수 있겠구나 싶으면은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엄마 아빠한테 붙여준다? 그러면은 엄마가 산타 할아버지가 바쁘니까 야 너네 생각을 해봐. 어떻게 밤에 8시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 우리나라도 다 못 돌겠다 야.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가 산타 할아버지 살도 찌고 선물 잔뜩 쓰고 루돌프 사슴 한 마리가 끄는데 걔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억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거 정확하게 아는 정보인데 그래갖고 입금시켜준 거를 엄마 아빠가 대행해서 시키고 그거를 택배 아저씨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루돌프 사슴코가 다 해주는 역할을 택배 아저씨가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분이 배달을 시켜주는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진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럼 착한 일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그랬더니 해야겠대. 근데 저는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 표정 하나 안 변해요. 그래서 정말이야. 못 믿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너 올해부터 너 선물 못 받아. 진짜야? 레알? 그러면 애들이 그거에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고 참 귀여워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연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흔들림 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해맑은 뭔가 정말 대단한 걸 뭘 알려줄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선생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산타클로 할아버지는 있어 없어? 그러면은 있대. 어디에 있어? 저기 이 산타 왕국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했지? 그럼 너희들이 착한 일 한 만큼
뭘 보내준다?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내준다. 그걸 갖고 부모님이 대행해서 사주는 거고, 배달은 택배 아저씨가 해주는 거야. 이걸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래갖고 여름에도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에서 요리하고 앞으로 남은 12월 달까지 본인이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부모님 도와주는 것부터 해갖고 학교에서도 착한 일 할 수 있는 거를 리스트를 적어요. 그래갖고 지킬 수 이제 있게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예, 애들이 잘 써갖고 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초등학교 이제 불안란적인 사고는 근데 안 통해. 예. 그래서 아동 이상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동심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순진함이 조금 이제 퇴색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다음에 잠시 기다려주는 미덕. 근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기다려주지 못하죠. 질문을 해서 1분 내로 대꾸가 나오지 않으면은 예, 소리가 탁 나와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장난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은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엄마 아빠가 등골이 휘도록 너 학원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네가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타타타타타타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상 질문안을 생각을 하고 가긴 해. 근데 엄마가 할 행동도 걔네들은 예측을 하긴 해요. 그런데 본인이 거짓말을 했던, 그래서 그 거짓말을 또 아니면 진실을 얘기했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할 시간. 예,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자꾸 부모가 재촉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을 자기가 왜 했는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그런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지언정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무작정을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어느 정도 기다려줬는데도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한다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듯이 아이들도 어른들의 함축된 말이나 어려운 문장 구사를 할 때 그거를 잘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의 경우는 어떠한 느낌인지 알겠는데 말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무작정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아이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습관을 갖고 기다려주는 미덕, 그런 민주적인 대화법을 했을 때에 아이들이 진짜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부모님은 무조건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안 하고 무조건 나한테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대화 상대를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돈찐이 개찐이라고 친구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과하는 방식이 비슷하잖아. 집돌이 애들은. 지네끼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일이 점점 커져갖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 이런 데서 전화가 왔을 때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합의를 하면 학교까지는 연락이 안 가요. 부모님이 거기서 해결만 하면.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가면 무조건 학교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청소년이 되기 전에 이런 대화로서 부모님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조성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중학교 때 사고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100% 학교까지 다 들어가서 걔가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돼버려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청소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은 비슷한 수도권으로는 전화 못 가요. 지방으로 가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아니면은 자퇴를 하고 대안학교를 가던가.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 느낌하고 생각을 격려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정리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어휘력 및 문장 구사력도 함께 향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이제 아동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한다 해서 유아기의 의사소통 특징, 예,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자,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대화해서 의사소통을 할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받고 이럴 목적은 아니고 아이들 자체가 그냥 의도 없이 독백 그냥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 말만 해요. 예.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이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은 없어요. 걔네들은 그런 뭐 이해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전달을 하려는 소통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이론에서 이 시기의 유아는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무한론적인 사고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컵하고도 대화하고 꽃하고도 대화하고 햇님하고도 대화를 하죠. 햇님아 안녕. 오늘 기분이 좋아? 뭐? 기분이 나쁘다고? 나도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컵아, 너의 몸속에 담겨있는 커피 때문에 뜨겁다고? 알아, 나도. 엄마, 컵이 시원한 콜라 한 잔 먹고 싶대요. 그리고 그러죠. 장난해? 이게 어디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 컵한테 전해줘. 콜라 그러고 자꾸 먹으면은 이빨 썩고 키 안 큰다고 알았지? 예,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대화할 때 주의점은 아직 동심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발달된 사고를 일부러 지적을 하게 되면은 순수한 감성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해주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구나. 꽃도 너무너무 오늘 슬프대? 그렇구나. 엄마가 몰랐네. 우리 같이 꽃하고 위로해줄까? 호해줄까? 그런 거 있잖아. 별것도 아닌데 호 이게 아이들한테는 그런 아이들 자체의 그 순수한 동심을 엄마가 이해해주는 대화 소통 양식을 했을 때 아이들이 동심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하려고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의 문제점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아이가 탯줄로 인해서 공동체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면은 탯줄이 끊기는 순간에는 각자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 소유물 그리고 내 자식, 내 아이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 멋대로 아이들의 인생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게 반감을 사기 때문에 죽어라고 가르치고 그래도 혼자 다 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낳았으니 책임을 져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나서 월급 통장 엄마가 관리해주고 하면 엄마가 왜? 내가 번 내 돈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한테 투자하고 이런 거는 부모로서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옛날 저희 때는 월급 당연히 타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갖다 줬잖아요. 예, 엄마가 저축을 해줬는지 아니면 뭐 세뱃돈부터 갖다 주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뭐 세뱃돈은 온데간데 없지만 다 그런 이제 요즘에는 통장에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걸 검사하더라니까요. 얼마 불었는지. 예, 그래갖고 예, 그거를 보고 이렇게 흐뭇해하더라고요. 절대 우리 때처럼 인마이 포켓을 못해요, 부모님들이. 예, 그래서 나중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루이비통을 요구했고요. 예, 500만 원대로 해서 진품으로 가장 컬렉션 중에서 가장 비싼 거 하피 말고 예, 가죽대 되면은 500만 원대거든요. 그게 하피로 하면은 300만 원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이비통도 이게 소가죽으로 하느냐 하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은데 엄마는 이왕 해줄 거 예, 그 가죽으로 해갖고 루이비통 예, 그거 하기로 했고 그리고 아파트 이제 입주할 때 잔금 처리를 약속을 했어요. 내년인데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예, 통장에 60 얼마, 70만 원 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애가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꿈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는. 예. 그래서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너무 고쳐주려고 하면은 아이는 또 혼날까봐.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자신의 순수한 감성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순수한 감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면서 잘못된 행동만 수정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선풍적으로 떴던 게 행동만 그분은 수정해요. 알죠? 특징적인 거. 손 붙잡고 다리로 아이의 그거를 무릎으로 해갖고 아이를 딱 저거 하죠. 옥죄이게.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행동. 그런데 하고 나서 어유 그랬어.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속상했겠다. 이래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런 감성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은영 박사만 투입이 되면은 아주 진짜 개생떼를 부리던 아이도 순진한 양이 돼요. 그러니까 조용한. 그게 그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이의 말로써 그게 아니고 행동. 너가 이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혼내야 돼요. 그래서 너 몇 대 맞을래? 하고 대수도 물어봐야 돼요. 이유 없이 때렸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의 매라고 느꼈던 거는 우리가 끝이에요. 예,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조차도 본인이 왜 혼나고 왜 맞아야 되는지 부모님도 요즘은 함부로 못 때려요. 그거 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반감을 사기 때문에. 근데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냥 너가 잘못했어 안 했어? 어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래서 너 혼날래? 안 혼날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너가 왜 엄마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걸로 인해서, 엄마가 그러니까 너 자신이나 타인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오목조목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해를 구해야 돼, 아이한테. 그게 요즘 아이들 혼내는 방식이에요. 우리 때처럼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그래도 정말 등나무로 그 테이프, 검정색 테이프, 학준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구채 아니면 등나무에 검정색 테이프 감은 몽둥이 들고 다녔어. 우리 때는 근데 때려도 그냥 잘못해서 맞았으니 했어요. 진짜 여자들이라고 여학교다 보니까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겁나게 때릴 때 정말 엉덩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때리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쫓아가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 요즘 엄마는 안 그렇죠. 당연히 쫓아가죠. 그죠? 예. 전화해서 욕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교권도 바닥에 떨어지고 그랬지만 그런 순수한 감정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지켜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엄마가 아이의 거울이자 스승이자 그게 맞는 게 그런 환경에서 민주적인 대화 방식의 환경에서 크는 아이들과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이 이런 보이는 행동 양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행동 수정법 그게 가장 요즘에 아이들한테 먹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자 해서 첫 번째 아이들의 대화에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많은 범위의 주제를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현장 학습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일부러.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집에서 있는 아이와 또 그냥 책만 보는 아이. 물론 책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책 속에서 모든 세상의 지식을 찾고 그리고 책을 많이 그 책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범위를 넓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서울대 막 이렇게 간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이나 그리고 교보문고나 이런데 습관적으로 주말 같은 데 되면은 도서관 아니면은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책을 빌려서 읽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억지로라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 독서나무라고 해갖고 아시죠? 몇 권 꼭 빌려서 읽어갖고 스티커 붙여갖고 이제 나중에 그걸로 상장 주고 이러자. 요즘에는 별의별 상장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 때하고 달리 상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책에서 읽게끔도 하고 그리고 TV에서도 읽게끔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직접 가서 본인이 몸소 체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느끼는 감정과 생각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무뚝무뚝 그래요. 바다 풍경이 나오면 엄마 우리 옛날에 우리도 저렇게 바닷가 갔지.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생각에는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래서 현장학습 유치원 때 굉장히 많이 가는데 엄마들은 또 5만 원 보내라고 한다고 짜증내요. 예, 허건나 5만 원이야. 그냥 틈나면은 5만 원을 보내래. 근데 굉장히 싸게 먹히는 거죠. 내가 그걸 얘를 끌고 그만큼 체험을 하려면은 왔다 갔다 기름값에 막히고 짜증나고 거기 가서 김밥을 사간다고 하더라도 기타 음료수에 간식거리 먹고 티켓팅 해갖고 아이들 구경시키고 뭐하고 하려면은 몇 배가 깨져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보내란 말이야. 예, 감사한 거야 그거. 그렇게 해서 현장 학습이나 나가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사고가 넓어지고 대화거리가 풍부해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렸을 때 엄마하고 엄마 운전할 때 차창밖을 내다보면서 항상 엄마 저게 뭐야? 왜? 항상 물음표를 달아요. 처음에는 엄마는 알아. 자기 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민주적으로 대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야. 근데 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얘기해줄게. 그거는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근데 왜? 또 이래. 그러면은 엄마 운전하잖아. 지금 화가 나요. 그다음부터는. 예, 그게 이제 우리 엄마들의 인내심의 한계예요. 3번 이상 물어보면 화낸다는 거. 예,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사람들이 항상 반복적인 아이의 대화를 다양하게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역할이죠. 예,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 주제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어렸을 때 아이를 오래 끼고 있어서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부터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끼고 있는 아이들이 감정으로서 엄마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래도 그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사회도 배우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노는 방식도 배우고, 예, 그리고 단체 생활 속에 배우는 게 굉장히 많죠. 언어도 빨라지고 기저귀 못된 아이들 유치원 가면 기저귀 뗍니다. 또래 아이들 기저귀 안 차고 다니면 스스로가 창피하다고 느껴요, 아이들이. 그리고 편식하고 그런 아이들, 정말 예민한 아이 빼고는 편식하고 이런 아이들도 유치원 가면은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비교대 상태가 있고 먹고 칭찬받는 그런 거 속에서 아이들이 김치 안 먹는 아이도 좀 체험 한번 갔다 오고 유치원 들어가고 이러면은 예, 자연스럽게 또 먹게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부모의 역할과 전문 교육기관의 역할,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런 주제를 변환시켜주는 각각의 역할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만큼 자아부터 시작해서 인지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드는 재료의 종류, 그리고 포함시킬 교육적 요소, 만드는 방법, 이게 따라서 주제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게 익히느냐, 굽냐, 찌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증기로 찌면서 기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그리고 오븐에 구우면서 오븐 스프링부터 갈변 현상, 그리고 카라멜 반응, 굉장히 과학적으로 굉장히 틀리죠. 그리고 똑같은 감자를 갖고 요리를 하더라도 볶는 거, 찌는 거, 삶는 거, 그리고 오븐에 굽는 거, 기름에 튀기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요리법도 나오죠. 예, 그런 것처럼 그거를 방법에 따라서 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과학에 대해서 해볼까? 아니,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도 감자가 색깔이 변하는 갈변 현상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문이라는 거를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감자를 채를 치거나 다져갖고 물에 헹구면은 뽀얗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겉껍질을 까지 않고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감자를 씻으면은 전분이 나오진 않지만 걔를 다지거나 채를 썰어갖고 물에다가 헹구면은 전분이 나오죠. 걔를 한번 물에다 또 끓여보세요. 그냥 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수한 물과 그리고 감자를 이제 헹구죠. 헹군 물을 끓였을 때 어떤 게 꾸덕꾸덕해지죠? 전분에 있는 그게 농도가 달라지죠. 더 끈적끈적해지죠. 그거는 전분이에요, 전분. 근데 아이들이 전분을 쉽게 가장 많이 요리로서 접해봤던 게 탕수육이에요, 탕수육. 그 안에 전분가루 넣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편한 거야. 그래서 전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전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탕수육의 소스를 만들 때도 그냥 끓이는 때는 물처럼 이렇게 하지만 전분을 여기다 타면은 어떻게? 농도가 짙어지면서 끈적끈적한 액체로 변하게 돼. 이런 거를 아이들의 그런
요리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저것 계속 물어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순서 방법 알아보기 그리고 학습 놀이 이런 거를 해보면서 주제를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활동 중에 일어나는 질문은 아이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대답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해서 100번 뭐예요? 100번 백문이 불여일견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한 번 보는 것보다는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행동으로 하는 게 기억 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놀이 속에 그래서 학습을 집어넣었을 때 아이들이 기억력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인데 옛날에 여러 가지 노래 가사나 이런 거 리듬에 따라서 아이들 과학 공식이나 수학 공식이나 이런 거 외우게끔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놀이를 통해 갖고 하기 때문에 몸소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변할까? 같이 한번 해볼까? 정말 전분이라는 게 호화 노화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 같이 이거를 쪄볼까? 딱딱한 거를 그래서 정말 말랑말랑해졌는데 딱딱했던 생 감자가 찜통이나 이런 속에 들어가서 증기를 받아갖고 익었더니 어떻게 해요? 딱딱한 게 우리가 손으로 진이기면은 부스러질 만큼의 그게 호화가 됐어.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찬 곳에다 그냥 냅둬 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딱딱해졌어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증기로 쪄갖고 하지 않은 이상은 감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졌죠. 그게 바로 이제 전부의 노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해진 게 전분의 호화고 다시 딱딱해지면 전분의 노화다. 그리고 갈변 현상에 있어서 감자를 바깥에다 이렇게 꺼내놓으면은 똑같이 고구마 갈변, 감자 갈변은 달라. 고구마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이런 걸로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갈변이 아니고 아주 까만색으로 변해버리죠. 예, 그렇게 해서 감자를 갈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찬 맹물에다가 생수 여기다 담가놓죠. 그러면은 갈색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고구마는 어떻게 해야 돼? 당분이 있죠. 똑같은 전분을 갖고 있는 두 가지 곡식인데도 불구하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찬물에 맹물에 담가놓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설탕물에다 담가놔요. 예. 왜냐면은 맹물에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분이 맹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삼투압 현상이라서 다른 두 가지 성질이 교류하는 거잖아요. 예. 사과도 마찬가지고 사과를 똑같은 사과를 바깥에 냈을 때는 그게 이제 사과는 산이 있잖아요. 그게 공기하고 접촉되면서 갈변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고기 갈변도 마찬가지예요. 산소하고 차단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접촉이 되는 순간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막아주느냐. 그래서 맹물에 담가보고 설탕물에 담가보고 그냥 먹어보고 그러면은 세 가지가 맛이 다르죠. 설탕물에 담가놨던 사과가 가장 달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먹어보고 왜 똑같은 부위에서 나왔는데 뭐 오른쪽은 달고 왼쪽은 안 달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맹물에도 담가보고 그리고 설탕물에도 담가보고 그리고 그냥 상온에 있었을 때 어떤 게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맛이 더 월등하게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먹어봄으로써 이해하는데 이게 바로 다른 물하고 사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성격이 다른 아이야.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을 통해 갖고 그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에 담가져 있던 사과는 맛이 없어지는 거고 설탕을 담가놨던 사과는 맛이 더 좋아지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주제를 계속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한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은 바꿀 수 있는 1안 2안을 준비를 해갖고 가셔야 돼요. 굳이 학습하는 게 싫은데 그걸 하면은 재미없잖아. 그럼 그냥 게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분, 10분 시간을 단축시켜갖고 딱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것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즐거운 놀이로 풀어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것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리라면 그리고 하라면 하는데 위에 고학년이 올라가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활동하는 것도 방법을 달리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난 뒤에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이 되고요.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넓어지고 그만큼 아이와의 감성의 대화법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처음에 요리 수업하고 그러면은 한 1, 2주 정도는 안 친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 일반